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병원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측이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지난 26일부터 위안부는 전시성 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며 소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원정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시위에 항의하는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단체 측에 북한을 다녀온 좌파 측 인사들이 섞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측에 따르면 시위 반대 측 참여자 중 북한 인공기가 그려져 있고 평양에서 만나자란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외국인 할아버지가 발견됐다. 연대 측 주옥순 대표는 이 할아버지 티에 북한 인공기가 있었다며 현지에서 시위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한정화 대표 측 좌파 참여자 중 북한을 다녀온 분들이 섞여 있다고 현지 교포님이 알려줬다고 이날 자유일보에 제보했다. 주옥순 대표는 지난달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의기억연대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북한과 연결된 단체를 돕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알아봤더니 정황이 나왔다. 저희가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는 올해 국내외 집회와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연대한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병행 중이다. 한국이 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경제 불황도 아니요 북한의 핵공격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정신적 타락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거짓의 악령, 날조의 악령, 증오의 악령 등이 횡행하는 가운데 진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오늘날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된 것도 이 같은 한국인들의 낮은 교양 수준 때문에 초래된 측면이 크다. 교양이 없으니 진실에는 관심 없고 오직 거짓과 날조에 노란하게 되고 이웃나라 일본을 증오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한국 언론과 많은 한국인들은 독일에 세워진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건의하기 위해 독일로 출발한 주옥순 씨 등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활동가를 향해 극우단체, 친일 극우 등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우호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향해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 범죄에 해당하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담긴 이들의 주장이나 호소에 관심을 갖는 한국 언론과 한국인은 거의 없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일본에 관한 한 목소리 큰 거짓과 목소리 큰 날조와 목소리 큰 증오가 바로 하는 중이다. 하지만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호적 한일관계를 바라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비록 한국 내에서 매우 작지만 진실이 담겨 있다. 아래의 내용은 베를린의 미테구 지역에 설치된 위안부상의 철거를 건의하는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의 의견서 전문이다. 한국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관심을 갖는 언론이나 국민이 거의 없다. 거짓과 날조가 판을 치고 오히려 진실이 숨을 죽이는 국가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미테구청장님께 드리는 의견서. 미테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주재 일본대사관 앞소녀상 주변에서 지난 30년 동안이나 진행되어 온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운동에 맞서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온 시민단체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머나먼 독일까지 찾아온 이유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와 위안부들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의기억연대와 코리아협의회의 위안부 관련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며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거짓말 나라로 낙인찍히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이라는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처하고 나선 이후로 위안부 문제는 줄곧 일본군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일삼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며 심지어 살해하기도 했다는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1998년께의 맥두걸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는 전쟁 범죄에 대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 분쟁이나 무력 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 범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더구나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 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으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종 서류를 갖추어 영업 허가를 얻어 돈을 번 성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이 상대하던 고객의 대부분이 일본군이었기에 일본식 예명을 문 앞에 걸어두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홀로코스트 희생자와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단지 위안소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위안부는 일본군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주인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위안부 중에는 고액의 수입으로 루비나 비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구입하기도 하고 고향으로 생활비나 학비 등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코리아협의회가 주장하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일본군 성노예, 홀로코스트 희생자라는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위안부 운동의 상징물인 평화의 상이라는 이름의 소녀상도 거짓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녀상은 조각가에 그릇된 위안부 인식과 반일 적개심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입니다. 조각가는 자신의 작가 노트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작가는 일본군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10대 초중반의 어린 여성들을 표현하기 위해 11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에서 15세 소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에 따르면 10대 초반에는 위안부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지역에서 전쟁하던 군인이 조선에까지 와서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을 꼬이거나 강제로 끌고 갔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 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도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 출두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는 유인 유괴나 납치와 같은 범법 행위로는 위안부를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화의 상에 새겨진 비문은 모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기 위한 날조된 정보입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평화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나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거짓은 증오심을 키우고 증오심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거짓과 증오의 역사를 배운 아이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과연 밝고 아름다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불행한 역사도 역사이기에 기억하고 반성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와 코리아협의회의 위안부 운동은 위안부 여성들의 삶을 왜곡하여 오로지 일본을 증오하는 데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녀상은 바로 이런 악의적 인종차별의 선전 도구입니다. 우리는 정의기억연대와 코리아협의회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들의 거짓말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거짓말쟁이 나라로 낙인찍혀 마침내 국제적 고립이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미태구청장님, 우리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미태구민이 더 이상 코리아협의회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인 소녀상의 전시 연장을 절대 허락하지 마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